민주당이 워낙 좀 강하게 이거 해야 된다. 2년 유예를 또 해놨기 때문에 되는 쪽으로 많이들 생각하셔가지고 실제 코스닥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좀 떠나신 거죠. 특히나 시장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좀 안 좋은데 충격이 불가피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폐지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거기 나오는 이제 얘기 중에 또 명확했던 게 뭐냐면 코스피가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하반기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증시를 돌아보고요. 하반기 증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상반기 국내 증시를 좀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는 좀 늘어난 반면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 국내 증시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분명히 강세장은 맞거든요. 강세장은 맞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겠지만 미국 주식한 분들은 기분이 좋은데 한국도 오르긴 올랐는데 뭔가 좀 손해본 듯한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고 실제 상반기에 코스피가 한 6% 정도 좀 올랐고 근데 코스닥은 마이너스예요. 수익률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개인 투자분들은 코스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상반기에 좀 소외받는 그런 좀 국내 증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렇게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물론 지수 차이는 있지만 명확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주도주를 잘 고르신 분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화장품주 고르신 분하고 뭐 예를 들면 변화띠라든가 조선주는 되게 좋은 성과 났고 하이닉스도 좋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또 못 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세장 속에서도 어떤 걸 선택했냐. 너무나 이제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수익률 격차가 컸던 그런 좀 약간 독특했던 그런 좀 강세장 그 상반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그 뜨거운 관심사가 금투세예요, 사실. 그래서 금투세에 대해서 뭐 정치권에서도 지금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무엇보다 뭐 야당 대표 입에서도 또 오늘 금투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가져하는 금투세, 뭐 이사님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금투세?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건 사실 금투세가 이제 시행될 거로 보신 분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워낙 좀 강하게 이거 해야 된다. 왜냐하면 또 이미 2년 유예를 또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법을 그렇다고 뭐 갑자기 또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되는 쪽으로 많이들 생각하셔가지고 실제 코스닥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좀 떠나신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가뜩이나 시장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좀 안 좋은데 이게 충격이 불가피하거든요. 옛날에 대만 사례도 아마 많이들 그 뉴스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연 이걸 계속 강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뭐 최소한 유예 정도는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안 그래도 유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그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또 했고 폐지는 이제 거론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폐지까지는 아니고 지금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자기 생각을 했고 거기 나오는 이제 얘기 중에 또 명확했던 게 뭐냐면 가뜩이나 한국 증시 지금 차별받고 있는데 여기서 세금까지 부과를 더하게 되면 증시가 버텨내겠냐. 이게 좀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내년에 시행하는 금투세는 적어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번에도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최소 2년 유예되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폐지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직 금투세를 도입하기엔 체력이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금투세나 이런 양도세잖아요. 근데 주식에 양도세 부과하는 국가가 많이 있어요. 실제 찾아보면. 근데 대부분 다 선진국이에요. 선진지수.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 선진지수는 아니죠. 예, 신흥국인데 신흥국의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뭐 아니면 뭐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아직 다 이런 이제 금투세가 없어요. 대부분 거래세만 부과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선진국에 언젠간 가겠지만 아직 선진지수로 분류가 안 된 지금 상황에서 세금만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도 이게 저는 좀 뭔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논리는 있죠. 당연히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지만 선진국처럼 뭐 주주환원도 열심히 해주고 그런 정도의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다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한국이 그렇다고 동의하시는 분은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시는 거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밸류업도 했는데 밸류업을 하는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이게 안 맞아요, 전혀. 그럼 차라리 밸류업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밸류업은 하겠다고 주식시장 살리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금투세가 들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이게 그 서로 간격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지금 폐지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 저도 지금 상황에서 도입도 무리고, 뭐 언젠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만큼의 그런 그 뭐 밸류를 받거나 아니면 뭐 진짜 정말 주주환원도 열심히 해주고 선진 주수에 편입되고 나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지,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폐지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뭐 논란들은 좀 뜨겁지만 일단 이제 민주당의 전 대표가 굉장히 굵직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유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졌다. 네, 요거는 일단은 뭐 증시에는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을 굉장히 잘 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예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과연 이제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 금투세에 대한 얘기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거라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가 좀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또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이런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섹터라든지 업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거는 제가 좀 나눠서 얘기하면 이제 첫 번째는 좀 주도 섹터라고 그러죠. 이제 계속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네. 그리고 또 한쪽은 이제 좀 흔히 좀 못난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 섹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뭔가 좀 좋아질 만한 게 있을까? 이거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구조적으로 좋게 계속 보는 건 역시 반도체죠, 반도체. 예. 근데 상반기에는 사실 하이닉스가 독주를 했지만 하반기는 좀 바뀔 것 같아요. 삼성의 반격이 좀 시작은 됐는데 삼성전자가 결국 엔비디아에 납품할 가능성도 좀 높아진 것 같고, 사실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도 냈지만 실적도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생각보다 지금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업황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삼성전자의 반격이 좀 이어지면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그동안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HBM, 하이닉스 양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좀 삼성전자 쪽도 한번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하반기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 좋은 게 화장품. 뭐 정말 뜨거웠죠, 올해 상반기에. 근데 이게 일회성은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10년 전에는 중국만 바라보면서 화장품 시장을 봤다면 지금 이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 지금 화장품이 확산되잖아요. 근데 이게 인기가 일회성이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이제 소비자들이 다 가성비를 찾아가는데 한국 화장품은 가성비에 잘 맞죠. 그리고 트렌드에 또 잘 맞는 제품들을 내놓고, 무엇보다 한국에 정말 그 화장품을 위탁 생산해주는 ODM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즐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트렌드에 잘 맞는 것 같아서 화장품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은 돼요, 솔직히. 가격이. 그렇지만 조정이 또 나올 거예요. 이게 영원히 가는 건 없으니까 그런 조정이 나온다면 그걸 기회로 한번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게 저는 조선업종도. 조선업종도, 왜냐하면 선박 수주도 여전히 잘 되는데, 수주도 수주인데요. 올해부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니까 작년까지는 수준 좋은데 실적이 망가져서 주가가 못 갔는데 이제 올해는 실적까지 이제 비싼 선박들이 이제 그 실적이 반영되니까 그걸 본다면 조선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또 구조적으로 좀 좋게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 쪽. 바이오가 물론 상반기에는 바이오도요, 뭐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정말 좋았지만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게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하반기는 그래도 고르게 좀 바이오가 간다고 보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일단 금리 인하 이제 사이클이 시작돼요. 근데 보통 금리가 낮아지면 바이오는 항상 좀 좋았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 하반기에 유한양행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8월 22일까지 그 폐암 치료제. 그거 이제 FDA 승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승인 받으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폐암 치료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시장인데 여기에 신약이 드디어 FDA 승인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모멘텀들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좀 구조적인 관점에서 좋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좀 못 올랐던 것 중에서 정말 이게 좀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 좀 반전이 나올 만한 그런 섹터로는, 일단 뭐 진짜 실제 반전이 나올지는 저도 사실 좀 어려운 게, 진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게 엔터주예요, 엔터주.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이맘때 엔터주 얘기만 했어요. 그때 엔터 너무 좋았죠. 뭐 앨범 판매가 난리가 나고, 뭐 엔터 안 사면 되게 막 무시당하고,
그게 작년 배터리하고 엔터가 딱 그 상황인데 지금 둘 다 어떻게 됐죠? 관심이 없는 섹터가 돼버렸죠. 근데 계속 안 좋을까 이쪽 섹터가? 저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엔터도 지금 이제 BTS의 그 가장 맏형인가요? 그 진이 이번에 제대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앞으로 이제 제대를 할 텐데 내년 이맘때면 완전체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BTS 활동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거기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 굵직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또 컴백을 해요. 그리고 그 앨범이 언제부터 안 팔렸냐면은 작년 상반기 엄청 팔리다가 하반기부터 조금씩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작년 상반기랑 올해 상반기 앨범 비교하면 작년에 너무 높게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만큼 안 나오니까 역성장이 되죠.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좀 꺾였거든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는 작년과 비교하면 좀 약간 편해요. 출발이 좀 낮게 시작을 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본다면 엔터주가 뭐 정말 작년만큼의 퍼포먼스 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나 좀 안 좋은 악재들, 미니진 쇼크도 좀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조금만 뭔가 서프라이즈. 그 예를 들면 그 얼마 전에 테슬라가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역성장이에요, 여전히. 근데 기대보다 좀 잘 나오니까 주가가 그냥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엔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기대를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앨범 데이터가 잘 나오면은 저는 반응할 수도 있다. 투자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수급도 완전히 비어 있고. 그래서 K-팝의 인기가 저는 끝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끝났으면은 제 논리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좀 다크호스로 아무도 관심 안 갖는 엔터주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오늘 방송 안 보시면 되게 손해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뽑았던 게 이제 반도체 섹터, 화장품, 그다음에 조선업, 그다음에 바이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황제였다가 못난이가 됐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뜰 수 있는 이런 엔터주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